2024년 10월 더없이 맑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국립대로 탄생한 부산대학교 건학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품이 있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실까요?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탄생부터 특별합니다. 1955년 한국전쟁 이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던 그 시절, 부산대학교 박물관 건물은 주한미군사 고문단의 자재와 공병단 지원을 받아 그해 9월 착공해 1956년 3월 준공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공사비는 3,461만 8천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무려 2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속조 2층 건물에 건평 492평, 두 동의 건물로 완성됐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우리 대학 설립 초창기에 고고한 기품을 품고 부산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법고 창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부산 캠퍼스 중심부에 위치하는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그동안 오래된 수목과 자연과학관 건물에 가려져 그 참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2024년 4월 자연과학관이 완전히 철거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위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부터 자연과학관은 허물어서 그 자리는 공터로 둔다. 그리고 박물관을 전면에 드러낸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금정 캠퍼스는 부지가 모자라서 건물 허문 자리는 반드시 새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마는 캠퍼스 중심부를 녹지화하고 근학 정신을 드러낸다는 더 높은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저희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자연과학관의 마지막 벽체를 딱 허물었을 때 금정산을 배경으로 드러나는 박물관의 자태는 숨어있던 미인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고, 제가 애초에 구상하면서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박물관은 옛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이 자리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박물관을 복원한 것입니다. 살려낸 것이죠. 효원인들이 근학정신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물관이 완공된 1956년 그해 9월, 넓은 부산 캠퍼스의 수업 휴식 시간을 알리는 차인벨을 박물관 첨탑에 달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동네 전역에 퍼질 정도로 맑고 청아했다고 합니다. 처음 박물관 건물이 지어졌을 땐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현재 제3전시실인 전면 동쪽 상층을 대학원이 사용했고, 현재 제2전시실인 남쪽 상층 부분은 중광당으로 활용했습니다. 현재 제1전시실인 미음자형 사면의 하층 전체를 도서관 학생 열람실로 사용했고요. 좌석수는 200여 석이었습니다. 대학원, 도서관, 그리고 현재 박물관 별관인 당시 박물관이 같이 착공해 함께 준공된 것이죠. 박물관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지만 박물관을 구성하는 재료들 하나하나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박물관을 지은 돌은 전부 부산대학교를 감싸고 있는 금정산 돌들입니다. 부산대학교 10주년사에도 나오는데요. 금정산의 돌을 깨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천장도 내진 보강을 위한 공사 과정에서 전부 뜯어내어 보니 70년 전 근대 목조 건축의 천장 구조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유물 전시와 초장을 위해서 빛과 온습도 변화를 최대한 적게 해야 하기에 원래는 완전하게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목조 건축의 아름다운 천장 지붕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너무나 멋진 모습을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 노출형 천장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전시실의 넓은 창도
막지 않고 전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을 이루는 돌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기둥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건학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현재의 박물관 건물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부산대학교의 성장과 함께 여러 이름을 거쳐가게 됩니다. 한편 부산대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위치하는 부산대 박물관 별관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함께 피난온 국보급 문화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보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인데요. 한국전쟁으로 광복동 경남약품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던 국립중앙박물관 국보급 문화재 중 195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부산 용두산 대화재로 역대 조선 왕들의 어진을 포함한 3,500여 점이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로 갈 수 없었던 문화재 18,833점을 당시 부산대학교 윤인구 초대총장과 문교부의 협의에 의해 1956년 9월 부산대학교 신축박물관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게 했습니다. 1960년 6월 모든 유물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갈 때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 별관은 국보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별관은 1963년 7월 사학과 김용기 교수가 초대관장에 취임하고 1964년 5월 15일 개교기념일에 정식 개관했는데요. 대학 박물관으로서 전시, 연구, 유물, 보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93년 9월 박물관 전시실과 연구실 등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유물수장고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고풍스런 건물을 유물수장고로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는 여론에 2024년 수장고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간을 비웠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대신 컨벤션홀로 조성해서 대학 구성원과 시민에게 전시나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개방하고 박물관 별관이 아닌 문창제라는 새 이름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별관 뒷마당에 있어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석조 문화재들을 50여 년 만에 푸른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새벽들로 옮겨와 밝은 햇살 아래 오가는 많은 이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된 부산대 박물관의 가온날에는 부산대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한층 넓히고 학생, 시민에게 편안한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고고학, 민속, 미술, 불교 등 다양한 전문 서적들을 언제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인 가온과 휴식, 학습, 강연,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이 펼쳐지는 공간 나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2024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학의 학문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포근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앞 잔디광장과 주변 일대도 새벽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오랜 시간 박물관 앞에 자리했던 자연과학관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 자리에 푸른 잔디광장을 조성했는데요. 트인 광장 너머로 드러나는 박물관의 위엄이 자연과 만난 이 공간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안식을 취하고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학문에 정진하는 바쁜 발걸음에도
푸릇한 잔디와 울긋불긋 자태를 뽐는 화초 앞에 잠시 숨을 돌리게 됩니다. 가난한 전후 상황에서 강실보다 박물관을 먼저 건립해 효원뜰 위에 문화 강국의 기초를 닦은 윤인구 초대 총장의 꿈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부산대학교는 박물관의 혁신을 발판 삼아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들려드린 부산대학교의 대학 정신과 건학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견고하고 중한 멋의 석재, 전통과 현재의 만남의 석가래, 미래를 내다보는 높은 창, 웅장한 석조 건물의 부산대학교 박물관은 그 존재만으로 인문정신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대학 건축물입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손길과 기억을 통해 미래에 더욱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부산대학교 박물관 앞을 지나실 때마다 박물관이 들려드리는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실 거죠?